네, 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렉스턴 스포츠 롱바디 모델 렉스턴 스포츠 칸 신차 발표에 나왔습니다. 이름이 새롭게 바뀌었는데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짐칸이 늘었기 때문에 이름이 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 크게 바뀐 부분은 이 그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쌍용차는 이제 파르테논 그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파르테논, 판테온 이런 거 이름 함부로 이름 붙이면 안 되는데 일단 과감하게 이런 기둥들을 파르테논 같다라고 해서 파르테논 그릴이라고 붙였고, 나중에는 조금 더 한국적으로 뭐 경복궁 처마 그릴 뭐 이런 것도 나왔으면 좋겠고, 이 크롬 장식이 약간 최근에 나온 쉐보레 모델들과 조금 비슷한 느낌도 들고요. 그릴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전 렉선 스포츠와는 크게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쪽이 바로 이제 렉선 스포츠인데 이미지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달라진 부분이 없고요. 일단 20인치 휠이 지금 렉선 스포츠 칸 같은 경우는 기본이 17인치 휠이 들어가고 이제 20인치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동일하고요. 다만 서스펜션이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기존에 이제 5링크, 멀티링크 방식의 리어 서스펜션이 있고, 새롭게 판 스프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리프 스프링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리프 스프링이 적용된 모델은 일단 17인치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쌍용차 입장에서는 뭐 튜닝을 많이 할 것 같지만 되도록이면 17인치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안전이라든지 기본적인 승차감, 그리고 무게를 실었을 때, 하중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7인치를 좀 유지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 저는 렉스턴 스포츠도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는 310mm가 전고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 30cm 이 정도가 더 길어졌고요.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110mm 이 정도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 공간에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고, 더 많은 그리고 더 긴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데크가 길어졌습니다. 사실 한눈에 보더라도 기존 렉선 스포츠 같은 경우는 뒤가 좀 잘린 느낌, 좀 뭔가 길어지다가 만 느낌인데, 확실히 렉선 스포츠 칸 같은 경우는 뭐 비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전통적인 미국의 그런 픽업 트럭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쌍용차가 발표를 했을 때도 가장 크기가 비슷한 차를 뽑을 때 이제 쉐보레 콜로라도를 뽑았습니다. 콜로라도와 뭐 길이라든지 전폭, 높이 이런 것들이 꽤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모델은 이제 최대 적재량이 500kg까지 넣을 수 있는 모델이에요. 기존에는 400kg였는데 지금 길이가 길어지면서 조금 더 확장이 됐고요. 자, 이쪽에 있는 것도 옵션이에요. 이것도 옵션이고, 근데 데크도 길어졌고 이 부분도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높이는 한 50cm 정도 되고요. 길이는 이제 1m 60cm 정도 되고, 가로폭은 1m 50cm 정도가 됩니다. 확실히 더 여유롭다 보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렉턴 스포츠에다가 1인용 텐트를 이 데크에 놓고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는 거였는데, 굉장히 좀 짧아서 대각으로 눕기도 애매하고 그랬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진짜 성인이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레저를 할 수도 있고,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 정말 그 산악용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는 여기 완벽하게 딱 적재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거운 짐을 싣고 뭐 ATV라든지 오토바이를 싣고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는 이런 옵션들도 있고요. 이쪽에 또 220V가 있나? 12V 단자가 있네요. 220V 단자도 외부로 좀 빠져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데크를 위에 쌓지 않을 수도, 오픈형으로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설정하지 않았고요. 무거워. 자, 새롭게 엠블럼이 붙었습니다. 칸. 이 정말 야심차게 이 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파르테논 신전과 마찬가지예요. 이거 칸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좀 보통 대다수의 브랜드가 쓰지 않는, 잘 쉽게 쓰지 않는 네이밍인데 쌍용차답게 굉장히 호기롭게 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요즘 렉턴 스포츠가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기존 렉턴 스포츠의 한 10% 정도 이상은 판매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렉턴 스포츠가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 세금 혜택 이런 것들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용차로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1차선은 달릴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달릴 수 없고, 짐을 실었을 때도 그물망이라든지 일단 외부로 이렇게 짐이 날아가지 않게끔 그 씌우는 데크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어요. 일단 실내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다는데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렉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110mm 늘어나면서 이 실내 공간도 조금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팔꿈치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 전고도 높아졌거든요. 머리 공간도 확보가 됐고, 일단 굉장히 좁았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좁고 이 등받이도 서 있었는데, 뭐 지금도 그런 건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의 여유를 전보다 조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장거리 갈 때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뭐 이렇게 크게 넓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 110mm 늘었지만 그게 확 체감에 오는 정도는 아니에요. 확실히 데크가 늘어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사실 그 전과 동일하다, 뭐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앞좌석도 사실 디자인이 굉장히 소소하게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새롭게 G4 엑스턴을 만들 때 적용됐던 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 뭐 버튼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냥 박혀 있고요. 사실 쌍용차가 이렇게 디자인을 확확 바꿀 수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로운 디자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유지될 것 같은 걱정도 있습니다. 기어 노브가 좀 달라졌어요. 실내에서 바뀐 부분이 이제 기어 노브에 이 마크가 붙었고, 이거는 이제 G4 렉스턴에서 온 거를 그대로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이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쌍용차가 예전부터 이런 무선 충전이라든지 이런 12V 아울렛 USB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지금 렉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는 블랙 헤드라이닝, 이게 까맣게 천장을 마감을 해놓은 것,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통 이렇게 블랙 헤드라이닝을 하면 이 천장 부분과 이 A필러 소재를 좀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원래 그 쓰던 재질을 그대로 썼습니다. 색깔만 바꾼 거죠. 원래 재질까지 함께 바꾼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까지 하지 않았고, 이 실내 소재 이런 트림들도 이번에 렉턴 스포츠 칸에 처음 적용된 소재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워낙 바뀐 게 없어요. 이 부분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렉턴 스포츠는 이렇게 파트타임 4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 차동 기어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이용할 수가 있죠. 이게 보통 이제 사이드 미러에 장착돼서 되는데, 얘는 이제 차 밑바닥에 이렇게 있네요. 이 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을 열었을 때 밖에서 이제 확인하라고 이제 빨갛게 들어오는 건데, 여기 이제 램프가 싸서 렉턴 스포츠. 근데 왜 칸이라고 안 썼지? 그냥 렉턴 스포츠라고만 썼네. 맨 처음에 그 코란도 스포츠 나오고 렉턴 스포츠 때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코란도 스포츠가 나왔을 때 이 문짝의 끝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완전히 각이 져서 사람이 찔리면 찔릴 수도 있을 정도로 날카로웠는데, 지금 철판 같은 경우도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한 흔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 쌍용차가 여러 가지로 좀 여력이 생겼어요. 이제는 차를 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을 좀 다듬고 보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 안쪽, 휠하우스 안쪽도 예전에 이렇게 꼼꼼하게 마무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놨고, 앞바퀴 쪽 휠하우스 안쪽은 섬유 소재를 사용해서 조금 더 이제 흡음 효과를 강조를 했고요. 밑바닥 같은 경우도, 차량 밑바닥 같은 경우도 언더코팅이라든지 공기가 잘 흐를 수 있게끔 좀 매끈하게 설계를 해놨다고 합니다. 확실히 예전처럼 너무 투박하지만 않게 차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조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좀 투박한 느낌도
저희 기준에는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쪽에 전시되어 있는 차는 이제 별도로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해놓은 모델이고요. 이거는 쌍용차가 뭐 혼자 한 건 아닐 거예요. 그 외주 제작사가 이 차를 받아서 좀 튜닝을 해놓은 그런 차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서 판스프링을 이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고를 높여놓은 것 같은데, 지금 저 차동 기어라든지 이 판스프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판스프링을 실어놓은 차는 최대 적재가 이제 700k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은 500km를 실는 모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테지만, 화물을 넣고 달릴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상용차처럼 판스프링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 무쏘 스포츠라든지 크론더 스포츠는 판스프링을 쓰진 않았거든요. 멀티링크를 쓰든 판스프링을 쓰든 그 승차감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가스틸, 포스코가 제공하는 그런 프레임 바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나는 짐을 더 많이 실을 거야, 그리고 뭐 승차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달리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판스프링이 적용된 모델을 사시는 것도 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렉선 스포츠카는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렉선 스포츠카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아요. 쌍용차는 소극적으로 좀 목표를 잡았지만, 요즘 워낙 렉선 스포츠 분위기가 좋고 레저 인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재 공간이 더 늘어난 렉선 스포츠카니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터그래프에서도 2018년 올해의 차 렉선 스포츠를 뽑았기 때문에 이 차가 더 잘 될 거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저보고 사라 그러면 저는 약간 좀 주저할 것 같고, 저랑 친한 친구 혹은 가족들이 사면 정말 저는 이제 즐겁게 렉선 스포츠카를 이용할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이제 시승을 통해서 더 바뀐 부분,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달라진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래프 김상현이었습니다.